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코로나 전쟁이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시간 불안과 불편을 견디어내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필수 노동자와 소방, 경찰 공무원,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까지 하루하루 헌신을 거듭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인내와 희생, 또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대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 일평균 감염자가 4만 명을 돌파했고 이달 말쯤에는 최소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확진자 수만 보면 코로나 전쟁의 최대 고비입니다. 그러나 강한 전파력에 비해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이번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일상 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5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를 잘 관리해 왔습니다. K-방역 노하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서 인구 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만만치 않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앞서 방역 의료 체계의 대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신속, 유연, 효율을 기반으로 새 방역 체계가 시행 중입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진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차단과 방역 등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튼튼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에게는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개인 방역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차 접종자에 한해 24시까지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 논의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젠 정말 버티기 힘들고 지친다.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텅 빈 공연장을 지켜보며 하는 예술인들의 절망의 소리 앞에 제 가슴이 먹먹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의 고통과 아픔이 이분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받은 만큼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입니다. 다행히 올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했고 손실보상금도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적된 고통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또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추경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320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업장에만 지급되던 손실보상금을 중규모 식당과 카페 등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이 지원이 가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서둘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50조, 100조 지원을 선심 쓰듯 말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재원 마련을 구실 삼아 추경을 발목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14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방역과 민생, 경제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방역의 댐은 더욱 튼튼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면서 경제 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개정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감염병에 따른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산업 위기 대응 특별법을 통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6차례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3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힘을 보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통하고 현장을 살리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확실히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경제 성장률 4%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역시 3만 5천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민생 정당, 미래 정당으로서 대전환 시기를 대비하고 미래 도약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세계 5대 강국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 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의 폐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토 불균형이 계속되는 구조에서는 미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으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먼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른바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를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수도권 충청 강원을 묶는 중부 수도권과
영남, 호남, 제주를 묶은 남부 수도권을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 발전 구상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은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는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에 각자 도생을 위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사 때 반도체 품귀 현상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위기를 맞으면서도 IT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벤처기업이 태어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해안과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입니다. 국가 총지출의 5%에 달합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R&D가 첨단 산업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확실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 위기는 내일을 살아갈 후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 나라나 됩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확정했습니다. 243개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공동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국민 행동은 한 발 앞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우리 MZ세대들은 기후 위기에 진심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텀블러, 개인 용기, 에코백, 친환경 의류 등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지구 환경을 위한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 소비, 리사이클링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도 정부도 기업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R200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50년까지 기업 내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200 선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조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놓고 국제 경제 질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 생존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무려 40%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RE100 대응 여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탄소 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그린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 대한민국,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며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투표 참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할 권리, 주권을 행사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내일의 경제 오강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도 함께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폭넓게 개척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동시에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합니다. 책임 총리의 권한과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아마도 공동정부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위기에 무릎 꿇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머지않아 그 결론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역사에서 보듯이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